자, 이어서 implementation 파일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명사는 선언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과정이 완료가 됩니다. 하지만 동사의 경우에는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동사가 어떠한 동작을 수행하는지를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우리가 선언한 동사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파일을 우리는 implementation 파일이라고 정의해요. 그래서 C4 implementation라고 하는 이름을 정해서 .c를 붙여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복사한 다음에 텍스트 에디터를 열고 다시 붙여서 R이 빠졌군요. 얘들아 가지고 여기도 R이 빠졌겠군요. 그런 다음 이것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줍니다. C4 implementation.c라고 저장했어요. 저장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방금 이제 두 개의 파일을 작성을 한 거죠. 하나는 C4 header.h 그리고 C4 implementation.c 이름을 C4라고 붙인 것은 뭐 별다른 용도가 의미가 있어서 붙인 건 아니에요. 그리고 C4 implementation이라고 붙인 것도 마찬가지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헤더 파일이다. 그리고 이것이 implementation 파일이다 라는 의미를 생각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지, 여러분들이 실제 코딩을 할 때는 그 파일의 내용에 맞게끔 이름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파일들은 대문자로 시작한다는 것. 지금의 예에서는 C4라든가 C4라고 하는 말은 C 언어의 예제 4번 예제라는 의미에서 제가 C4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행여 그 이름 속에 어떤 심오한 뜻이 있을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던 부분이 여기 있군요. 그렇죠? 자, 이 파일 방금 우리가 작성한 이 두 파일의 역할이라든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해 두셔야 합니다. 자, 이것은 H 파일이죠. 그죠? H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가 사용하게 될 명사와 동사들이 무엇인지를 컴퓨터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은 명사.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명사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동사들이죠. 그렇죠? 동사들이 이제 함수고 명사들이 이른바 데이터 타입들입니다. 데이터 타입들 중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지워지지가 않네. 데이터 타입을 보면은 송이라고 하는 스트럭트를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컴퓨터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쓰는 데이터는 송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티저를 의미하는 인트도 있고 또 다른 데이터 타입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은 왜 선언해주지 않아도 되느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디? Standard Input Output.h 이 단어장 속에 이미 있는 단어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 단어장 속에 있지 않은 단어들만 우리가 별도로 선언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동사와 명사들을 선언했고, 그 다음에 자, 명사의 경우에는 선언으로 끝나지만은 동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동사의 경우에는
동작 과정을 별도의 파일로 설명해 둬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implementation 파일이 됩니다. 자, 이러한 논리는 C 언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른 언어들, Objective-C나 뭐 다른 언어들을 공부할 때도 루비나 파이썬이나 동일한 원칙으로 적용이 되는 얘기예요. 자, 그럴 경우에 여기서 지금 우리 송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파일 내에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파일은 H 파일, 이 파일과 다르죠. 서로 분리된 파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되는 단어들, 송이라고 하는 단어들은 어디서 왔느냐니까 여기에 정의되어 있다. 아니죠. 선언되어 있다. 라고 밝혀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include라고 하는 명령어를 반드시 넣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마치 include shipper header.h라고 여기 한 문장 적어주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여기에 적혀 있는 이 파일 내에 같이 적혀 있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의 파일에 뭉쳐져 있던 것을 분리했으니까 이렇게 적어주게 되는 거죠. 이 문장을. 간단하죠? 자, 그럼 우리가 정의했던 두 동사들 make song과 display song이라고 하는 이 동사들의 어떠한 동작을 수행하는지를 볼까요? 자, make song입니다. 먼저 new song이라고 하는 song type, song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의 variable, 변수를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자, 이 new song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song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으로 선언됐으니까 당연히 뭘 가지겠어요? 이 song의 원소인 length in seconds와 year record 두 가지 원소를 가지게 되겠죠. 그죠? 이 두 가지 원소들의 값을 할당하는 방법이 이와 같습니다. newsong을 적고 점을 찍어주고 다음에 변수 이름을 적어주는 거죠. 그죠? 다음에 seconds. 그러니까 그럼 이 seconds는 어디서 날라왔느냐는 거죠. 이 seconds는 여기서 온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make song이라고 하는 동사를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원재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원재료가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뭐 int seconds와 int year. 그러니까 두 개의 정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두 개의 정수를 이 make song이라고 하는 동사에게 던져주면은 이 make song이라고 하는 동사는 이러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러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동사는 하나의 공장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동사는 공장이고 생산을 담당하고 어떤 것을 낳는 존재이고, 그죠? 이러한 낳음, 그죠? 낳음, 생산, 탄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원재료가 필요하다. 그 원재료가 아규먼트이다. 그런데 이 아규먼트로서 정수 두 개가 날라오는데 하나는 세컨즈로 되어 있고 하나는 이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정수가 세컨즈고 어떤 정수가 이얼인지는 몰라요. 그냥 정수 두 개를 던져주면은 이 메이크성이 알아서 첫 번째 거는 세컨즈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이 함수 내에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것은 이얼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이 함수 내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세컨즈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이얼이라고 하는 변수 이름은 그 사용 범위가 이 함수의 범위 내, 그러니까 curly bracket이 열린 지점에서 curly bracket이 닫힌 지점, 여기 안에서만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은 이얼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 이얼을 적는다거나 여기다 이얼을 적게 되면은 컴퓨터는 못 알아듣게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인지. 세컨즈가 뭐 어떻고 저쩌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컴퓨터는 에러를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변수의 스코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달리 똑같은 변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여기다가 int 해가지고 seconds를 선언했다. 그러면 이 seconds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 정수 변수죠. 정수 변수는 어느 특정한 함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 프로그램 전체에서 몽땅 다 통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단어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은 모든 단어들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각각의 단어들이 사용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